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지비계입니다. 천지비계인데요. 별로 좋지 않은 장합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장합인데, 제가 이 주역 공부를 하면서요, 처음에 할 적에는 못 느꼈고, 한 두 번째 지나갈 때는 이 개 지나갈 때 따라서 기분이 같이 감흥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좋은 게 지나갈 적에는 좀 희망도 보이고 뭔가 좀 기분도 좋고 이렇고, 이 안 좋은 게를 지나갈 때는 뭔가 찝찝한 게 그냥 기분이 나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좀 뭐가 좀 안 좋은 일 위주로 막 일어나고 이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나갈 적에는 후닥닥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후닥닥 해서 지나가고, 예, 또 빨리 지나가 버리고, 희망적인 걸 할 적에는 뭐 그냥 놀아가면서 슬슬 늙어 먹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주역 공부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거거든요. 취흉 피길, 피흉 치길. 예, 흉한 거는 피해가고 좋은 거는 취하고, 그게 주역의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천지비계는 지난번에 했던 지천태계의 도전계입니다. 도전계이기도 하고 착종계이기도 하고, 도전이란 말은 이렇게 놓였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착종이란 말은 이렇게 놓였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딱 분리가 돼서 세트가 이렇게 바뀐 게 착종계고,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바뀐 게 도전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이면서 착종인 경우도 있지만 도전이면서 착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대칭이 되는 괴들은 부도전계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도 변화가 없는 개입니다. 뒤집어도 변화. 상하 대칭되는 개가 여러 개 있어요. 중천건계, 중시공계, 이렇게 태풍 대각계, 가운데 중화리계, 이렇게 아래 위가 대칭이 되는 개들은 뒤집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이제 지천태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은 거는 위에 있고 고는 아래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그거하고 뭐냐 하면, 거는 양강한 거는 그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위로 뻗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음유한 이 고는 기운이 내려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만 갑니다. 그래서 뭐 여자 남자 연애한다고 치면 이놈은 지놈대로 콧대가 세고 이놈은 인연은 인연대로 지잘난 맛에 뻗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뻗대고 있는 상황. 그러면 둘이서 짝짝꿍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 위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밑에서는 그게 뭔데? 라고 말하는 상황. 예전에 뭐 지금은 TV 뭐 이런 SNS가 발달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담화문 같은 거 걸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는 그게 뭔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야? 공안 정국이 생기죠. 막 잡으러 댕기잖아. 그게 뭔데 해서 그 잡으러 댕기는 거죠. 그 담화문 크게 써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그걸 쫓아가는 상황이면 잡으러 댕길 일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막 잡으러 댕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걸 비색하다 그럽니다. 비색하다. 비색. 요거 막히다. 그런 뜻이에요. 비색하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괴상으로 봐서는 이 외계 군자가, 그러니까 주역은 밑에서부터 위로 쉬어서 올라가니까 외계 군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밀려서 쫓겨가는 상황이고, 이 내꽤 소인이 점점 밀고 올라가는 상황. 판을 지금 소인이 장악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예. 이게 요거를 꼭 맞추려고 좀 주물러 봤는데 한 번 맞춰줬는데 여기까지 맞춰줬는데 잘 안 돼요. 예, 천지비계는 예, 지천태계의 도전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태평한 시절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태평한 시절이다 하면 비색한 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태평한 시절을 길게 하고 비색한 시절을 짧게 지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생각난 건데요. 예, 요즘 제가 천지빗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 병원에 누워 계시지, 식구 다쳐서 저래지, 그게 내 잘못인가 싶은데 난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 상황들이 그러니까, 저까지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다. 예, 비색한 세월이다. 여태까지 몇 해 별 근심 걱정 안 하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지? 몇 해, 주역만 붙들고 앉아서 잘 살았는데 요새, 자꾸 발을 자꾸 걸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고, 사실 일주일 동안 원주 병원에 앉아있다가, 예, 요거를 빼먹기 좀 그래서, 그리고, 한 대세 있는데, 한 50일 있는 느낌이에요, 병원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간병인 맡겨놓고서 도망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천태계의 때도 예, 비색한 것은 모르는 틈에 스며들고 예, 천지빗계의 때라고 해서 예, 이를 꽉 물고 죽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왜? 버티고 있으면 지나갈 거기 때문에. 예, 지천태계, 이게 천지빗계라고 해서 그냥 기분 나쁜 상황에다가, 내가 이렇게 상황을 하려면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금 돌파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왜 속도가 이래? 지천태의 때에 위에 고운 음에서 수활 윤화하고 아래 건 양에서 화활 염상하여 중간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지비의 때에는 위의 하늘의 뜻은 위에서 위로 향하고 아래 땅의 뜻은 아래에서 아래로 흐르기만 합니다. 이러니 서로 만나서 생각을 공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치면 남자는 남자대로 제잘난 멋에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남북관계로 놓고 본다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거에 있지 않았던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문을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고 물론 절박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의심을 하고 든다면 저만큼 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쪽에서 열은 거는 제 생각에는 큰맘 먹고 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놈이 뒤통수 치면 뒤통수 맞을 각오하고 열었다. 그런데 저놈이 쳐보니까 정말로 열었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통해진다. 마음이 통해지면 뭐든지 된다. 근데 마음이 안 통한 상황에서는 요놈이 좀 잘하면 요놈이 또 뭔 또 짓을 하려고 알롱을 떨어. 요렇게 생각을 할 테고 잘못하면 그럼 그렇지 네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요렇게 되는데 서로 통하는 상태가 되면 그거와 반대의 경우가 일어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 B자는 예, 컴퓨터로 치면은 B자를 치면 저게 안 나옵니다. 부자라고 그럽니다. 부자. 안일 부자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부라고 치고 이 글자를 바꿔놓고 B라고 읽습니다. B라고. 한글로 부를 검색해서 찾아야 합니다. 사전에서 막힐 B로 검색되면 그 뜻은 막히다, 곤란하다. 막힌다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고는 뭐냐 하면, 예, 사방이 막혀있는 안에 있어서 곤란한 겁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안에 있는 게 죄인입니다. 그죠? 사방에 막혀있는 안에 있는 게
예, 곤란한 겁니다. 비루하다,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악하다, 게으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에서 큰 뜻은 소통되지 않고 막힘, 예, 세계라고 하는데요. 소통되지 않고 막힘. 자연으로 비유해서 말해보면 하늘이 땅에 우로를 내려주지 않으며, 예, 천지불교하며 대지는 만물을 길러내지 못하는 상황, 예, 비색한 상황. 그렇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백성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막혀서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막힌다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로 저지르게 됩니다. 남에서는 북으로다가 정보원 보내고 북에서는 이리다가 간첩 내려보내고 한 상황이 비색해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막혀있으니까 그 안이 더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다가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냉전시대의 철회장막, 주계장막도 이런 것이고, 대북한 관계도 서로 밀정을 보내서 상대를 파악하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막혀서 불통인 시대에는 혹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뜻과 지도자의 뜻이 소통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는 반목하고 빈부격차는 벌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색한 때라는 것은 소인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께를 보면 조정의 소인이 가득 차고 외께 군자는 밖에서, 내외로 말하면 안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소인이고 쓸만한 사람은 제하에서 겉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그 과정은 원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위는 강하고 아래는 약해서 모래 위에 세운 성이다, 사상누각이다. 지금 위는 강한데 아래가 허약한 상황입니다. 누각의 모습입니다. 누각의 모습. 그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비는 막혀서 다치는 때다. 폐색되는 때다. 이 비계를 월계로 보면 음력 7월에 해당합니다. 저도 음력 세대가 아니라서 오기 전에 달력을 찾아보니까 지금 6월 달이더라고요. 한참 지금 더운데 음력이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보름 지나서 한 20일 지나서 7월이 되면, 예, 이 불볕 같은 더위도 꺾이게 됩니다. 이제 꺾이게. 이때는 폭염과 가뭄, 태풍 등이 올라오는 때입니다. 이렇게 덥고 나서 가을 되기 전에 태풍 한번 올라오죠. 그죠? 태풍 한번 올라옵니다. 이러한 때 동양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니 만물이 생육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동안 성장했던 것들은 슬슬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예, 갈무리 되기 시작하고 연글기 시작하고 그런 때입니다. 연근되는 것은 결국 생장이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음력 7월은, 예, 이걸 찾느라고 한참 찾았는데요. 맹추, 만염이라고도 말을 한답니다. 요 맹자는 뭐냐 하면 퍼스트, 첫 번째라 소리입니다. 맞나?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맞죠? 예, 첫 번째라 소리입니다. 맹, 첫 번째라 소리입니다. 그래, 첫 번째 추위, 가을의 길목에서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만염은 뭐 뜨거운 게 늦더위, 뭐 그 정도 말이네요. 그죠? 늦더위. 가을의 시작이자 늦더위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과월, 교월이라고도 말한답니다. 가을의 시작인 음력 7월의 해시 풍속은 7월에 벌교, 어려웠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음력 7월 칠성날 불자들이 견우와 직녀 두 별에게 바느질과 길쌈을 잘하게 하여달라고 비는 일을 걸교라고 한답니다. 칠석고사가 있으며, 칠성날에 지사 지내는 게 있으며, 백중은 7월 보름을 백중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란분제라는 걸 한다는데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호미시시, 이때는 농사일, 특히 논매기의 만물을 끝내고 음력 7월쯤에 날을 받아서 하루 노는 일, 그걸 호미시시라고 한답니다.
올벼천신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 해 동안 벼농사를 지어 일찍 수확한 벼를 가장 먼저 조상에게 바치고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오다 보니까 벌써 어디는 저기 벼베기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2달 뭐 남짓 길러가지고 수확을 한대요. 아니 하우스 아니라는데 벼 종자 이름이 뭐 빠름이라 그러던가 빠름이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 오기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벌써 수확한다고. 예. 장마가 계속될 때는 비가 그치기를 바라는 기청제인 영제를 국가의례로 지냅니다. 7월에는 24절기 가운데 입추와 처서가 들어있는데 입추의 입은 시작, 추는 추렴으로 수확을 알립니다. 처서의 처는 그치다로서 그러니까 더운 기온이 그치는 때라는 의미이며 이 시기는 농작 활동에서 수확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절기상 더위가 그치는 때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저 비가 월계로 치면 7월이고 7월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쭉 얘기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진행되던 일들이 슬슬 마무리하기 시작하는 때다. 지금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전부 다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간과 유는 건과 곤의 물성을 표현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예, 형이 하학적인 것이고, 건과 수는 덕, 속성화로 표현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형이 상학입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이 얘기가 있냐? 지금 이 강유 이 얘기를 다른 얘기하고 연결 없이 그냥 써놔버렸네요. 예, 하여간 비라는 것은 비의 전체적인 것은 닫혀서 막힌다. 계절로 봐도 그렇다. 사람 간의 관계로 봐도 그렇다. 군신 간의 관계로 봐도 그렇다. 자연의 관계로 봐도 그렇다. 그러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예, 이 때를 빨리빨리 좀 지나가야 된다. 괴사입니다. 비지비인이니 분리군자 정하니 대왕 소렌이라. 비가 뭐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한다. 요건 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부정사, 예, 아니다로다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 아니다가도. 비색하다는 것이 뭐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사람 노릇 안 하는 인간이다. 분리 군자 정하니, 군자가 바르더라도 이롭지 않으니. 여기서 아마 바른데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이거보다는 이거로다가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늘 바른데 이롭지 않으면 이걸로 해야 돼요. 요거 고는 뭐냐 하면 고집한다입니다. 고집한다. 군자가 하는 짓이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옳다고 우기면 손해본다 이런 소리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고집스럽다. 지금 비색한 때에 군자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아무도 그 말 안 들어준다. 아무도 그 말 안 들어준다. 왜 그러냐? 대는 가고 소가 오는 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는 양이고, 예, 양이고, 군자고, 건이고, 소는, 예, 음이고, 예, 소인이고, 곤이고, 대소는. 지도자고, 밑에 백성이고.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 주역이 천지인 삼재, 삼재를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자연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우주의 운행에 비유해서, 자연에 비유해서, 인사적인 관계에 비유해서,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이 맞는다. 그런 관념입니다. 그런 관념. 천지비껴의 괴사입니다. 비색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군자가 바르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롭지 않다. 군자가 떠난 소인의 세상이다. 비는 소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역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최악의 행위, 사람이 사랑 행세를 못하는 것, 그런 정도의 말이다. 비는. 군자가 바르더라도 이롭지 않다는 말은 분리군자정은 군자가 행세를 할 수 없는 때이다. 소인이 득세하는 극성기라서 아무리 군자라 하더라도 바르게 하려고 고집하면 이롭지 않다. 군자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비색한 때에 군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양의 시절이 가고 음의 시절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로 보면 생육의 시절은 지났다는 의미다. 지금 정치적인 것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보면 보수의 시대는 가고 진보의 시대가 왔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힌다 지금은. 오늘 홍준표 또 뭐 SNS에 뭐 썼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뭐 좀 과격하긴 해도 그럴싸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 그냥 씹어뱉었어. 아무 데도 안 맥힌다. 입만 벌리면 무조건 손해다. 이럴 때 입 딱 닫고 있어야 된다.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건은 서서히 물러나고 건왕 거외하고 곤이 서서히 그 자리로 몰려옵니다. 곤레 거외라. 예. 건은 밖에 머물러 있던 건은 물러나고 이 곤이 이 중앙의 중심의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지비께의 혹계를 살펴보면, 혹계라는 건 뭐냐 하면요. 혹계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궤 중에서 각각, 여기에 뭐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한갑. 물론 지금은 여기를 한 100살 놓고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100세 시대니까. 여기서 한 10살짜리 하고 제일 어른하고는 생활에 있어서 큰 역할이 없다. 큰 역할이 없다. 실제 일을 주장하고 진행하는 거는 요놈들이다. 요놈들만 모아서 궤를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3개, 아래에서부터 3개를 따로 빼서 궤를 작게를 하면 얘를 외혹계라 그러고 얘는 내혹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지금 천지비께의 혹계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게 풍산 점자가 풍산 점계가 됩니다. 풍산 점계. 요 점은 뭐냐 하면은 점점 하여서 온다. 점점. 그러니까 한꺼번에 콱이 아니고 모르는 새에 어느 틈엔가 와 있다. 점점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런 점점 하여서 온다는 뜻이 저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좋은 때에 경계하지 않으면 비색한 일은 나도 모르는 새에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지비께의 혹계를 살펴보면 외혹계는 손계가 되고 내혹계는 간계가 되어서 풍산 점계가 됩니다. 지금 외혹계, 어디 갔어? 얘는 손계가 되고 얘는 간입니다. 얘는 손계가 되고 얘는 간계가 됩니다. 점점 비색한 시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지비계는 외계인 건의 기운은 위로 오르고 내계인 곤의 기운은 아래로 흐름으로 서로 만나지 않고 달아나는 모습이다. 서로 다른 길로 달리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활. 단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주요 설명이요. 총론 설명하고 한 번, 괴사 설명하고 한 번, 단사 설명하고 한 번, 상사 설명하고 한 번. 여기까지가 괴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런저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효사부터는 시간이나 공간의 흐름, 그 위치 이런 거에 따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걸 여기서 다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활,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는 앞에서 했던 그 말은 즉시 천지불교의 만물이 불통예며 곧 이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아서 만물이 통하지 않는 것이며 자연으로 보면 자연의 이치로 보면 인사적인 이치로 보면 상하불교의 천하무방이라 위아래 사람이 서로 사귀지 못해서 천하에 이웃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이웃이 없는 상황이다. 저 방은 이웃입니다. 방. 나라방자. 미연방 그러잖아요. 미연방 할 적에. 그걸 개인 대 개인 인간관계로 보면 내 음이 외양하며 아는 음이 되고 외는 양이 되고 내 유이 외강하며 아는 부드럽고 밖은 강해서 그리고 내 소인이 외 군자하니 안에는 소인이 그득하고 밖에는 군자가 있으니 같은 말을 관점을 바꿔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설명한 겁니다. 어떠냐?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해라. 소인의 판은 점점 커지고 군자의 판은 점점 쪼그라든다. 줄어든다. 괴사 설명하느라고 말한 게 여기 그대로 또 다 있는 겁니다. 괴사 설명하느라고 말했던 게. 단사입니다. 천지비의 시절은 사람이 사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 비인이다. 군자를 바르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롭지 않다. 군자가 바르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롭지 않다. 그러니까 역부족이다. 이미 판이 뒤집어져서 역부족이다. 양의 시절이 가고 음의 시절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주대자연의 이치로 비유해 본다면 천지가 소통하지 못하면 모든 사물도 소통할 수 없고 천지가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작물도 자라지 않고 태풍 오고 벼랑 치고 우박 떨어져서 한번 쓸고 가면 과수구 보고 다 망가지고 지금 그 소리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하지 못하면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며 상하불교의 천하무방녀며 무장부 상태가 된다. 무방녀라.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어진다. 나라가 없는 게 무정부 상태죠. 내께는 소인이라고 할 수 있고 외께는 군자라고 할 수 있으니 소인의 길은 점점 자라오르고 군자의 길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소인에 의해서 군자가 축출되는 모습입니다. 내음 외양은 기로서 말한 것이고 내유 외강은 속성으로 말한 것이며 상하는 군신관계로 말한 거다. 같은 상황을 각각 다른 말로다가 지금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아까 이제 오늘 우리 이현선 부회장님이 논문을 잘 쓰셨던데 잠깐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역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미처 못해요. 뭐라고? 결국은 이 형이상학적인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말해주려니까 이게 말을 바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들면 장황하게 또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상활. 예. 상은 이제, 상활은 뭐라 그러냐, 이제 보죠. 천지불교 비인이
천지가 사귀지 못하는 것이 비니. 자연이 이러하니 이것을 본받아서 사람은 어떻게 인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냐. 군제 이하야 검덕 피난하야 불가영이로기니라. 덕을 검소하게 하고 나서지 말고, 그죠? 나서지 말고 어려움을 피해서 안다고 뭔가 주장하지 말고. 왜? 지금 네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검덕 피난, 네 세상이 아니다. 불가 하지 않는다, 가하지 않다. 영화, 록은 록봉, 그러니까 출사함 이런 정도 의미요. 녹을 받는 그런 영화를 하지 말아라. 소인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 세상에 출사해가 나가서 뭘 하려고 들어봐야 도로 손해다 이 말입니다. 도로 손해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상활 천지불교 비인이 군제 이하야 검덕 피난하야 불가영이로기니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죠. 숨죽이고. 천지가 사귀지 않는 것, 천지가 소통되지 않는 것, 소통되지 않아서 비색하게 막혀있는 모습을 보고 군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온 세상 천지는 소인의 세상이 되고 군자는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두문동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될 테고 고려 왕족이 이런저런 변성을 하고 숨어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검은 절제하더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세상을 피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 협력하지 않고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요 피는 벽자인데, 피할 피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피할 피자. 벗어나다, 회피하다, 숨다, 물러나다, 떠나다. 이런 정도의 말이고, 영은 영화, 영예, 영광, 명예, 영광스러움 등의 말이고, 녹은, 녹을 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봉급 받다, 월급 받다, 품 팔고 월급 받다 요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이 난관을 피하며 현재 비색한 정부에 봉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색함을 당한 군자의 입장, 군자 소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선거에서 패한, 선거에서 승리한 소인, 물론 내가 군자이고 상대는 소인이고, 그러니까 군자 소인을 이분법으로 딱 가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비색한 시절이면 내가 군자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상황을 풀어야죠. 굳이나 누가 군자고 누가 소인이고를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고 나면 그때 가면 뭐라고 이제 하겠죠. 조선왕조실록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걸 새로 썼죠. 그래서 개수실록 이런 것도 있고, 지금도 역사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바꾸려고 막 하다가 저지당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다른 시각으로다가 편집이 되고. 역사는 제 생각에 언제나 승자의 기록입니다. 승자의 기록. 결국 승자가 군자고 패자는 소인이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비계의 전체적인 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판. 큰 틀에서 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육은 천지비계 지천택계에서도 발모여가 나왔었죠. 발모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초육은 발모여라.
띠풀을 뽑는 것과 같다. 이기휘로 정인이 그렇게 뽑는데 이 띠풀들이 떼거지르다가 모여서 안 뽑히려고 뭐 이렇게 뻗디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무리가 모였다는 게. 예. 정인이 길하야 형하니라. 요놈 얘기인데, 요놈 얘기. 아직은, 그러니까 나쁜 놈이 아직 물이 좀 덜든,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먹질 않아서, 소인이긴 하지만 나쁜 물이 덜든, 저 중천 건깨로 말하면은 초구는 잠룡이니 무령이니라 하는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천태에서도 발모여 이기휘 정인이 길하다. 예, 천지비께에서도 발모여 이기휘 정인이 길하야 형하다. 라고 거의 유사합니다. 걔가. 발모여, 발은 뽑는다는 말이고 모여는 띠풀입니다. 요 글자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앞에 거는 띠풀이 맞고, 이거 약간의 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백도백가를 인용합니다. 모여는 고사에 나오는 이름이다. 고전의 명이다. 출전은 주역주소 권이 택계에 나오는데 초구에 띠풀이를 뽑았다라고 했는데 띠풀이가 서로 잇닿아서 끌어주는 모습이다. 모근 상견 연모라. 같은 유의 물건, 같은 유의 사람이 서로 끌어주는 것을 말한다. 왕필의 주석에서는 띠풀은 그 꼬리를 뽑으면 서로 끌어준다라고 하고 연은 서로 끌어주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여가 띠풀인지 요 연은 끌어주는 모습이다라고 다른 해석도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의 모습으로 보면 소인들이 서로 연대를 한 상태입니다. 서로 휘어 감고서 소인들이 합세를 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정은 군자의 입장에서 소인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인을 군자가 바르게 이끌어준다라는 말이다. 바르게 이끌어준다는 말이다. 아주 그 힘을 못 쓸 때이기 때문에 그 소인을 군자로 바꿔주겠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자가 소인을 교화시킨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교화 못 시키면 형통하지 않은 거죠. 형통할 것이다가 되는데, 예. 주역은 군자 위주의 학문입니다. 군자가 되기 위한 세상을 군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학문이다. 택교에서는 군자가 연대해서 나가니 길한 것이고, 비계에서는 한 무리의 소인을 교화시킬 수 있어서 길하고 형통한 것이다. 초위의 상태에서 음의 무리들이니 교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는 부정사, 비는 막히는 것, 비색한 것. 그러니까 부라고 읽을 때는 부정이고, 비라고 읽으면 막히는 것, 비색한 것 이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정은 바르다로 해석하면 되고, 길하여 형통하다라는 말은 군자가 소인을 교화시키니 길하다. 요 해석은 뭐냐? 주역은 군자위주 학문이기 때문에 군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없으면 해석이 딴 데로 흐를 수 있죠. 전제가 없으면. 상활, 발모정길은 지제군예라. 지천택계에서는 지제외야라고 말했습니다. 밖에 뜻이 있다라고 말했고, 요번에는 임금에게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띠풀이를 뽑아 바르게 하면 길하다는 말은 그 뜻이 임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의 주석은 여러 사람이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충성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으로 충성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길하게 될 일이 없죠. 아래에 새 나라가 열리고 군자의 입장에서 아래의 백성을 포용하면 적극 찬동하고 동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얘한테 거짓으로 항복한다라고 지금 책에는 어떤 책에 돼 있어요. 우리 책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거짓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얘는 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군자의 눈이 매의 눈인데 그가 거짓으로 하는 거를 잡아내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전에서는 편을 나누어 각자가 지지하는 군자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국가를 위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저 포자는 감싸 안는다라는 말입니다. 감싸 안는다라는 말. 요놈입니다. 소인으로서 중을 얻었고 지금 비색한 판세에 얘가 지금 주장입니다. 얘가 주장을 얻은 겁니다. 포승이니 소인은 길고 대인은 빈이 형하니라. 소인은 길고 대인은 비색한데 또 형통하다. 말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소인은 길고 대인은 비다. 비색하다 이러면 끝나는데 또 형통하다고 또 뒤에다 한자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말이 어렵기도 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역은 군자의 학문입니다. 군자를 만들기 위한 학문이고 군자 이주의 학문이고 소인을 군자로 이끄는 학문입니다. 이런 전제가 앞에 있지 않으면 이 글이 해석이 엉뚱한 대로 흐르고 다르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기음은 유순한 자리에서 중정을 얻은 모습입니다. 밖으로 구호와도 정응이 됩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응이 되고 유순중정한데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때는 비색한 때다. 지금 때는 비색한 때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서 이야기가 다른 길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비색한 때에 자신을 낮추고 구호를 따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유기가 구호 대인을 이어서 행동한다면 당연히 비색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텐데 다만 이 유기가 대인군자라면 이 비색한 지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나 소인의 경우는 따르면 그만이지만 대인은 주체적,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마침내 형통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세상이 얘 위주 세상으로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군자가 앉았다고 친다면 보통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형통해지지 않는 거죠. 노력을 무진장해야 형통해진다 하는 뜻으로다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비는 안 써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안 써놔도 될 것 같은데 써놨어요. 써놓은 건지 어쩐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포는 구호에게 포용된다. 얘한테 포섭이 돼 있다. 포섭이, 군자 위주로 보기엔 포섭이 된 건데, 사실은 포섭이 안 된 거지, 뭐. 포섭이 안 된 겁니다. 구호의 덕을 이어서 포섭된다면 소인은 기람을 얻을 것이다. 대인이라면 어렵게 소인을 이끌어야 하니,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마침내 형통할 것이다. 얘가 지금 얘를 교화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화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화를 못 시켜. 왜? 때가 지금 비색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활. 대인 비형은 불란 군예라. 여기서 군은 무리군자입니다. 무리군자.
두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두 글자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글자입니다. 대인이 비색하지만 형통하다는 말은 음의 무리를 혼란에서 구한다는 말이다. 음의 무리를 누르고 말려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직은 그렇게 지금 요 정도 때니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무지나 빨리 가는데 차 한잔하고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